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회 트레이너 사회강사 이재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조선시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고려, 그 찬란했던 고려도 막을 내렸고요. 자,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또 대단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죠. 자, 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지난 시간에 나왔잖아요. 고려가 망할 때 이성계, 태조 이성계. 자, 조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그러죠? 자, 조선은 일단 또 이름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단군 왕건께서 세우신 고조선, 조선 비슷하죠? 자, 그러면 고려는 고구려랑 이름이 비슷해서 고구려 계승의식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요. 자, 우리 조선은 고조선을 계승하는 나라다. 고조선. 그래서 고조선 계승의식이 있다. 1392년에 자, 우리 조선이 건국이 됩니다. 우리 건국한 사람은 태조 이성계죠. 근데 뭐 역시나 모든 나라를 혼자서 이렇게 건국할 수는 없어요. 도와주는 세력이 있어야죠. 이성계는 장군 출신이에요. 고려 말에 신흥 무인 세력. 자, 그러면 고려 말에 또 열심히 새로운 학문인 성리학을 공부하는 신진사대부가 있었죠. 자, 그런데 신진사대부는요, 우리 학자들은 또 파가 둘로 나뉘어져서 자, 고려를 그래도 부시면 안 돼. 그래도 의리가 있지. 어떻게 고려를 배신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느냐? 고려가 개혁은 필요하긴 하나 천천히 가자. 온건파 사대부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니다. 고려는 희망이 없다. 새로운 나라를 세워버리자. 더 과감하게 자, 혁명파 사대부가 있었죠. 자, 그러면 혁명파 사대부가 결국에는 이성계와 손을 잡고 나라를 세운 겁니다. 온건파 사대부에는 정몽주, 결국 정몽주는 제거된다고 그랬죠. 그죠? 자, 정몽주는 제거되고 바로 정도전, 우리 정도전, 조준 이런 혁명파 사대부와 신진 사대부와 자, 그다음에 이성계와 같은 신흥 무인 세력이 손을 잡아서 나라를 세웠고 자, 이 사람이 왕이 되죠. 자, 그러면 조선의 웬만한 것들은 정도전이 이렇게 틀을 잡아줍니다. 네, 틀을 잡아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조선은 불교 시대는 끝났어요. 그동안에 우리 오랜 역사 동안 불교의 시대였는데 불교는 가고 이제부터는 유교의 시대, 성리학이 빠지면 시체예요. 조선은 성리학 중심의 숭유억불 정책이다. 자, 말 그대로 풀면 됩니다. 우리가 국사는 한자가 많죠?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해라. 자, 불교는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어 왔는데 특히 이제 고려 말에 불교가 많이 타락했어요. 부패했어요. 자, 그래서 이 불교를 억제하고 이제는 유교 중심의 성리학 중심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 유교 정치를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욱더 능력 중심의 사회. 그렇다고 신분제도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과거 시험이라고 하는 그 시험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이제 관리가 되는 양반 관료제 사회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고려 때까지는 최고의 신분은 귀족이라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최고의 신분은 양반이라고 부를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귀족 사회가 아닌 양반 관료제 사회에 능력을 더 중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이제 시험을 더 중요하게. 근데 고려 시대에도 시험은 있었거든요. 이제 조선 시대가 시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고려 시대도 시험 보는 과거 시험이 있었지만 백으로가 아닌 음서 제도가 있었죠. 사실 조선 시대도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고려 시대는 우리 부모님이 잘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시험도 안 보고 왔어. 너무 당당해요. 근데 조선시대는 좀 창피한 분위기. 그래서 부모님 백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에이 쟤는 백으로 왔대. 약간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약간은 더 조금 더 창피함을 알리는 자, 보다 능력 중심의 사회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이 더욱더 강화됩니다. 왕권이 강해져서요.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중앙집권 사회가 더 강력해진다는 거. 세월이 지날수록 더 이런 부분은 더 발전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농업사회예요. 조선시대까지도 농업이 제일 중요한, 그래서 농업을 장려하는, 그래서 중농업상, 말 그대로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을 억제해라. 자, 상공업을 싫어해요. 장사하고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옛날 마인드는요. 장사는 사치를 조장할 뿐이다. 네, 별로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마인드가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농업을 제일 중시했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의 문화는 더욱더 수준은 높아집니다. 자, 이런 조선이 이제 건국이 됐는데 조선 초반에 우리 역대 왕들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조선의 왕들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성, 광인, 효영, 숙경영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막 왕 이름을 외우기도 하는데요. 네, 물론 외우시면 좋죠. 근데 다 외우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또 한번 중요한 왕들 위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왕부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조선을 세운 왕 태조 이성계입니다. 자, 이성계는 우리 이건 배운 거죠. 자, 일단 고려 말에 최영 장군과 함께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은 장군이었고요. 자, 그때 이제 고려 말에 명을 받죠. 명나라의 그 요동지방을 치고 와라. 중국 명나라. 자,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사실 반대했어요. 이 전쟁 하면 안 되는데, 자, 결국 돌아온다 그랬죠. 위화도에서 군대를 이끌고 거꾸로 돌아옵니다. 회군.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왕을 몰아내고 본인이 왕이 되죠. 자,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일단은 이제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데, 뭐 그 중간 과정에서는 일단은 우리 신진 사대부, 이제 새로운 세력들 어느 정도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요. 그렇죠? 이런 기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시한 게 과전법이라고 하는 소지 제도를 개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몽주를 편으로 이끌고 싶었지만 거절을 해서 제거를 하고, 자, 결국 조선을 1392년 이제 드디어 세운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수도를 어디? 지금의 수도. 지금 수도 어디예요? 서울이죠. 자, 한강 옆에 서울. 자, 바로 그 한양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역시 왜 한양으로 옮겼을까요?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명당이니까. 네, 좋은 자리니까. 한강이 진짜 좋긴 좋잖아요. 한강 주변에 우리나라 가운데고 기름지고 인구도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이랑 교역하기도 좋고 여러모로 우리의 중앙에 요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수도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정도전이 빠질 수 없습니다. 태조 이성계를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도와준 자, 정도전은요. 이런 세상을 꿈꿨어요. 자, 왕이 독재하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왕이 신하들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는 신하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그런 재상 중심의 정치. 네, 그래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기본적인 것을, 그리고 유교 국가를 꿈꿨죠. 신진 사대부니까. 그래서 우리 일단 임금님의 궁궐, 임금님이 사는 임금님의 집, 임금님의 하우스, 경복궁을 짓고, 그 다음에 경복궁의 오른쪽 왼쪽에 이제 종묘와 사직을 두고요. 종묘 사직.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우리 동서남북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뭐 북대문 다 있죠. 그렇죠? 자, 그게 바로 우리의 사대문입니다. 우리 국보 1호가 남대문, 바로 숭례문이죠. 그렇죠? 동대문은 뭐 흥인지문 이렇게 각각 우리는 편하게 동서남북으로 문을 얘기하지만 또 그 한자로 숭례 할 때 레자 들어가고 흥인지문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단어마다에 그 인의예지. 자, 우리 유교에서 인의예지신. 그렇죠? 인의예지신 이 단어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사대문에 다 그 글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의예지신, 신은 보신각이에요. 이렇게 해서 5개 유교적인 그 이름을 짓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경복궁, 종묘, 사직단, 사대문, 보신각 이런 이름들을 전부 다 이 정도전이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복궁의 근정전의 모습이고요. 가끔가다 이제 봄나들이 이게 날씨 좋을 때 경복궁 네, 정말 못 들어가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만큼 인기가 많아요. 우리 여러분 외국 여행만 가실 게 아니라 이런 우리 고궁 있죠? 저 고궁에 한번 가서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진짜 예뻐요. 이렇게 한번 가실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성계 아들 이방원입니다. 네, 이성계 아들 이방원. 자, 이방원은요, 이성계가 왕이 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 아들이에요. 그리고 권력 욕심이 있어요. 왕이 되고 싶어하는 네, 그런 권력 욕심이 있었던 아들인데 자, 결국에는 일단은요, 보통 옛날엔 혈통이 중요하니까 아들, 그것도 큰아들한테 주로 왕을 물려주겠죠. 큰아들이 크게 문제가 없다면 큰아들이 정말 깜이 안 되면 뭐 다른 아들한테 물려주겠지만 그래서 태조 다음엔 사실 이제 정종이라고 하는 아들한테 이제 물려줬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방원은 그 또 동생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방원은 굉장히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네, 왕이 되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께서 자, 이제 그 태조 다음에 정종, 이게 형이 왕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왕으로 이방원이 아닌 자, 또 이방원의 배다른 동생 이복 동생한테 왕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이렇게 약간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방원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 나쁘죠. 자기도 왕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배다른 동생, 이복 동생한테 물려주려고 하니 결국에는
죽이죠.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이제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왕자의 난. 자, 어떻게 보면 왕자잖아요. 왕자끼리 이렇게 서로 왕이 다툼을 하는 왕자의 난. 나중에는 형도 하나. 네, 그래서 우리가 2번이나 왕자의 난을 일으킨 이방원입니다. 이방원은 그래서 결국 왕이 되는데 태종이 되죠. 이방원의 그 별명이 막 칼로 된 왕이다, 피로 된 왕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 이방원은 굉장히 많은 사람의 피를 받던 네, 그런 왕입니다. 네, 그러면 정도전, 그 정도전마저도 제거를 했으니, 네, 그래서 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목숨이 달아나는 이방원의 시대. 자, 그래서 이방원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피를 많이 받는데 또 좋게 표현하면 카리스마가 좀 있는 왕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방원의 이러한 이방원이 이렇기 때문에 다른 신하들이 그냥 꼼짝 못하겠죠. 아무 그럼 목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권이 굉장히 강화된다는 거. 사실 근데 이제 그 정권 초반에는 그런 모습, 카리스마 있는 모습도 좀 보여줘야죠. 이제 조선이란 나라가 새로 생겼는데 왕이 그 아직 막 신하들의 목소리가 클 때인데 이제 왕의 카리스마로 탁 이제 왕권을 강화시켜버린 이방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방원은 호패법과 자, 사병철폐 이 2가지를 꼭 외우셔야 돼. 이방원은 자, 이방원은요 사병을 없앴는데 사병이라는 건 옛날에는 좀 이제 힘 있는 집안들이 각자 자기 집안을 지킬 병사들을 따로 뒀어요. 개인적으로 사병이에요, 사병. 자, 그런데 이제 사병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군대라는 건 왕의 군대, 나라의 군대밖에 없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병을 철폐해서 보다 왕권도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호패법, 호패법은요 주민등록증이에요. 오늘날 주민등록증. 자, 그래서 우리도 주민등록증 이게 갖고 다니면서 신분 검사하고 뭐 이런 것처럼 자, 그 당시에는 나무 막대기 이게 호패입니다. 자, 이런 나무 막대기 자, 이제 이름이며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16살에서 60세의 남자들에게 이걸 부과했어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 자, 모든 남자들이 이걸 부과해서 결국 왜 부과를 했을까? 이 목적을 살펴보면 왜? 세금 거두려고요. 네, 자, 그래서 세금 걷고 군대 보내고 이래야 되니까 자, 사실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호패법이라고 하는 걸 실시해서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했다는 거죠. 자, 우리 이방원, 카리스마 있는 이방원은 바로 호패법과 사병을 철폐했다는 거. 자, 이성계 아버지가 나라를 세우고 이방원이 이렇게 왕권을 강화합니다. 자, 이방원의 아들, 태종의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우리의 영웅, 거의 영웅이죠. 자, 우리 그 10,000원짜리 모델로도 활동하시느라 바쁘신 우리 세종대왕님이십니다. 세종대왕. 자, 얼마나 업적이 크시면 우리가 그냥 왕 안 하고 대왕님 큰 대자 붙여주시죠. 그래서 세종대왕, 우리 세종인데요. 근데 한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종이 이제 훌륭하게 정말 많은 업적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이게 존경하고 지금까지도. 자, 그런데 아버지. 태종이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세종이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이방원이 이제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었고 많은 사람을 죽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역의 역할을 다 해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자, 우리 이방원은요 세종 자기 아들이 이제 왕을 할 때 아무래도 그 세종한테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막 엄청 제거를 해요. 예를 들면 막 장인어른 이런 사람도 죄도 없는데 막 이렇게 거의 약간 모함식으로 해가지고 막 제거합니다. 그래서 약간 세종대왕의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을 이제 이방원이 다 제거해주는 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세종이 정치를 아주 잘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까지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종은요 일단은 우리가 세종의 업적 이거 빼놓을 수 없죠. 세종의 시험 문제도 단골로 나옵니다. 아셨죠? 시험 문제 그냥 심심하면 나오는 임금님 세종대왕님. 네, 그래서 우리 세종은 아무래도 우리의 글자 훈민정음 우리 가나다라마바사 그쵸? 우리 이거 사실은 글자 없는 나라도 전 세계에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쉬운 글자. 왜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오요 이거를 자음과 모음을 우리가 공부를 하지요. 자, 몇 개 안 됩니다. 사실 100개도 안 되죠. 다 합쳐봤자. 자, 이 100개도 안 되는 이 글자를 외우면 우리 모든 글자를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니하오, 니하오가 뭔지 모르겠지만 니하오 그 듣는 대로 그대로 쓰면 니하오. 그쵸? 자, 중국말로 안녕이지만 우리가 듣는 그대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니하오. 뭐 여러분들 그죠? 다 받아 적을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우리 글자입니다. 네, 그게 너무나 편리하고 과학적인 거예요.
어떠한 것도 듣는 대로 다 우린 쓸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 글자로. 근데 영어 공부해 보셨죠? 네, 너무 많아요. 자, 단어 하나하나 다 외워야 하잖아요. 그 스펠링 다 외워야 되고 한자 말할 것도 없죠. 그죠? 한자 그 어마어마한 한자.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비하면 그냥 기억니은데 이걸 아야 이거 가지고 모든 글자를 만들어냈으니까 대단히 편리하고 대단히 과학적인 글자예요. 네. 자, 그래서, 자, 우리 그 훈민정음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 우리 그 우수한 학자들의 집현전에 모아놓고, 자, 집현전을 설치해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셨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글자가 생기니까 우리 학문이 더 발전하겠죠? 자, 민족문화가 더 발달하고, 그리고 대단히 깨인 왕이세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특히 우리 장영실, 우리 조선 최고의 과학자죠. 장영실은요, 천민 출신이에요. 천민, 저 밑바닥. 자, 그런데 천민 출신 장영실의 그 우수한 능력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장영실로 하여금 많은 우리 발명품을 만들게 합니다. 자, 신하들은 반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천한 저 장영실한테 저런 일을 맡길 수 있느냐. 자, 근데 맡겨서 우리 지금까지도 대단한 업적들, 과학 그 발명품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대단히 깨인 왕이셨고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대단히 안정된 그런 왕 세종대왕입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의 국경도 넓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 그러면 자, 대한민국 현재 지도 뭐 이렇게 생겼다면 이 모양이 바로 세종대왕님 때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경선이 확정되는 게 세종대왕님 때. 그래서 우리 압록강과 두만강을 바로 이쪽이 이제 여진족이 좀 있었는데 이 여진족을 바로 격퇴하면서 사군 육진을 개척을 해서 오늘날의 국경선도 확정이 됐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일본의 섬이 스시마섬. 우리 대마도라고 하는 그 스시마섬. 네, 그때는 이종무를 보내서 이 스시마섬까지 정보를 해버립니다. 네, 지금은 뭐 다시 일본 거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영토도 확장하고, 대단한 업적이 있었던 세종대왕님. 네, 세종대왕님. 자, 그 다음에 우리 세종대왕님 이후로, 네, 또 왕들이 있죠. 네, 우리 중요한 왕들만 배우니까. 근데 세종대왕님이 또 잘하면 뭐예요? 그 후손이, 네, 세종의 그 후손이, 그 다음 왕이 또 일찍 죽고, 네, 일찍 죽으니까 그의 어린 아들이 왕이 되는 거죠. 그 왕이 단종이죠. 어린이였어요. 자, 어린이니까, 이때 이제 단종의 삼촌이 와서, 아이고, 우리 조카, 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삼촌을 믿었겠죠? 하지만 결국 삼촌은 조카를 몰아내고 본인이 왕이 됩니다. 자, 그게 바로 누구냐? 네, 세조죠. 네, 수양대군 세조. 네, 그래서 이 세조가 왕이 되죠. 영화 관상을 보시면 그 송강호와 이정재 막 나오고 자 이정재가 거기서 수양대군 세조입니다.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는. 관상도에 1000만 관계 넘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그런 영화도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힘들 때마다 또 한번 보시면서 스트레스 날리고 약간 참고도 하시고 공부에 그러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세종 이후에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된 우리 단종. 네, 그래서 이 단종 다음에 이제 세조를 보시면요. 자, 그래서 세조는 이제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근데 사실 조카를 몰아내고 된 왕이니까 사실 제대로 왕이 된 건 아니죠. 자, 그러면 그 세조 입장에서는, 이제 그 우리 신하들에서 충신이 있잖아요. 그래도 단종을 배신할 수 없다. 자, 세조한테 충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하들이 있습니다. 자, 세조는 어쩔 수 없이 그 신하들을 죽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육신이라고 하죠. 단종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그래서 우리가 뭐 성삼문, 박팽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육신이 제거당하고 그다음에 그 단종에게 그 충성을 했던 사람들은 다 세조에게 죽임을 당했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단종이 왕이었을 때는 어린이가 왕이니까 또 얼마나 왕권이 별로 약했겠어요. 그 신하들이 또 얼마나 얕잡아 보고 그래서 나라가 약간 또 흔들립니다. 이럴 때는 왕권이 약해졌는데 세조가 왕이 되면 조카를 죽일 정도의 세조가 왕이 되면 다시 또 강력한 왕이 되는 거죠. 또 왕권이 세집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반란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잘 진압을 하고요. 네, 굉장히 왕권이 이제 세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세조는 벌을 받았다는 그런 네, 아무래도 뭐 조카도 죽이고 막 이랬으니까 자 벌을 받았다는 그런 후문이 있는데 왜냐하면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세조한테. 그럼 세조 다음에 그 아들들이 왕이 됐겠죠. 근데 큰 아들도 자 결국 왕도 되지 못하고 죽어요.
자, 그 다음에 둘째 아들도요, 한 20살 안 돼서